한마음에 기막힌 투자를 책임지는 차트 형님 김주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트레이딩 한 지가 벌써 20년 차가 되어가네요. 강사님 벌써 2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20년이면 뭐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청자분들께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1시간씩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이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쌓아온 이제 경험들에 대해 가지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시청자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또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요. 노란톡방 참여하실 때에는 노란톡방에 투자 대지도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룹 채팅방을 클릭하셔서 투자 대지도 노란톡방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쪽에 오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또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또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에 대해서 이하름 연구원님께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한 코스피 시장은 전날보다 1.76% 올라 2029.78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면 운수창고가 4.42%, 화학 3.70%, 건설업이 3.59% 오르며 상승을 주도한 반면 의료정리 1.49%, 음식료어 1.36%로 하락하면서 시장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729.11포인트로 1.2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을 살펴보면 특별한 하락 업종 없이 화학 2.38%, 종이목재 2.35%, IT 부품이 2.32% 상승한 등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긴장감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화는 지난주 8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부채질할 수 있는 환율 전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분석이 뒤따르는데요. 위안화 약세가 미국과의 협상에 어떻게 이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 기대에 아시아 증시가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도 이틀 연속 1%대 상승을 하며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3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코로나19 충격에 강한 IT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중국 양회로부터 SOC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철강 업종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사업으로 각광받는 카카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파죽지세 카카오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잘 나가는 카카오, 나도 한번 사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차트 형님이 카카오를 면밀히 분석해 주신다는데요. 차트 형님, 카카오 분석 부탁드려요. 카카오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함께 시청자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카카오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한 7% 이상 고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정말 위에 고점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을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카카오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회원님들께 2017년도 당시에 8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 종목을 중장기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카카오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벌써 가격이 27만 원대니까 그 당시 8만 원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벌써 300% 맞습니까? 네, 300% 정도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카카오라고 하는 종목을 왜 그 당시 2017년도에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렸냐면은 트렌드라는 이야기거든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2017년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카카오 종목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유해서 포스코라고 하는 종목을 함께 봐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포스코라는 종목 자체가 과거에 2000년도 초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2007년, 8년까지 해서 상당히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이 포스코가 되는데요.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과거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가 상승 자체를 76만 원대까지 가는, 그러면서 2007년, 2008년, 2007년도 당시에 최고가를 만들고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2000년대 초반은 조선, 철강,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업종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중에 이제 포스코라는 종목 자체가 10만 원 이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가 1990년대 이후 이게 2000년대 초중반 넘어가면서 70만 원을 넘어가는 76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찍는 주도주의 성격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2017년도 당시에 카카오를 설명드릴 때 향후에 카카오 차트를 매매하실 때 포스코라고 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라고 제가 회원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아래에서 지금 10만 원 아래에서 69,900원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최저점이 69,000원대를 만들었는데요.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0만 원대 내려와서 올해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주가가 살짝 언더슈팅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 봤었을 때에는 야 27만 9,500원이면은 저점 6만 9천 원, 2017년 대비 벌써 상승률 자체가 64, 24, 65, 30. 네. 갑자기 곱셈을 하게 되는데요. 400%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제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오늘 최고가 27만 9,500원을 찍으면서 상당히 이제 수익 실현에 대한 매물 압박이 있는 가격대가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 자리에 대해 가지고 동일하게 포스코의 자리를 한번 시청자분들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과거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자, 1999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가격을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서 오늘 또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자, 함께 보겠습니다. 고가에 대한 이러한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 저가에 대한 이런 라인이 있겠죠. 제가 좀 러프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대가 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죠.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삼각형의 모양을 갖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거를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각깃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승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점 라인을 점점 올려가면서 고점은 살짝만 내려오면서 이제 고가가 갱신되면서, 이 당시에도 2004년 하반기 때 주가가 이제 신고가 20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인식하게끔 시장에서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 종목은 그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물론 그냥 올라가진 않죠. 잠시 조정에 대한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에 대한 17만 원대까지 조정이 있지만은 이 이후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가는지 함께 바라보시면 주가 자체가 쭉 상승을 하게 되는데 랠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3년 동안의 흐름 자체가 그대로 20만 원대도 시작을 해가지고 76만 원까지 올라가는 300% 이상이 상승하는, 대형주가 300% 상승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거는 수급 자체가 조선, 철강,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모든 돈들이 이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자체는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업황에 따라 가지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돈이 몰리고 그게 끝까지 끌어당기는 그러한 수급의 힘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카카오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제가 지금 당장 이게 오늘 3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을 형성하고서 주가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격도 많이 높은 상태죠. 근데 제가 바라보는 카카오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포스코의 차트를 약간 컨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2017년도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인데, 포스코 차트가 76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 힘을
카카오에서도 한번 시청자분들께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고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30만 원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더불어서 카카오를 차트로 놓고 보면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입니다. 이거는 카카오가 1990년도에 28만 원에 상장하면서 28만 원 고가를 찍고 내려왔죠. 이 당시에 1999년도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999년도는 기대감에 대한 상승입니다. 기대감에 대한 상승. 주가라고 하는 거는 실적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 기대 심리에 의해서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1999년도에 상장을 했었을 때는 기대 심리였었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카카오가 기업이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부터가 되는 거예요.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 카카오라고 하는 앱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링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택시라든지 또는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매출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고 카카오라는 건 플랫폼이기 때문에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향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최소 못하더라도 2, 3년 이상은 플랫폼 사업 자체가 영위한 데서 실적을 동반한 상승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또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해 좀 상승이 지금 75%에 대한 상승을 가져왔는데 잠깐 또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처럼 70만 원대 혹은 8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업종의 주도주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카카오라고 하는 정보를 함께 봤고요. 이번 주에 또 더불어 가지고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코스피 쪽에는 이제 국보라고 하는 종목이 좀 보이고요. 국보라는 종목이 보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국보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아래 저점에서 이제 많이 횡보를 하다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49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바로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라고. 물론 이 국보라고 하는 종목 자체가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주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주가가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를 얘기 드리자면은 주가라고 하는 거는 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었을 때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거래량이 과거 최근 1년 동안 흐름을 봤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19.40%라고 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분명히 뭐가 또 나온다,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크게 상승한 종목을 분석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에는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이게 개미가 될 수도 있고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빠져나왔는가 빠져나오지 않는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을 봤었을 때 보통 우리가 주가를 설명할 때 고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에 최고점을 형성하거나 최저점을 형성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점을 만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고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최근 6개월 이상을 봤었을 때는 이제 신고가에 가까운 가격을 가고 있는데요.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지만 이 매물을 다 받아가지고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여기에서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는 항상 매도로서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매도로서에 나오는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격이 하락할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보라는 종목 자체가 19.40%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전날 대비는 220%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양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왔다라고 봤었을 때는 매수했던 사람들이 매도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주가 자체가 이후에 흐름을 보는데 거래량이 정말 미약할 만큼 적게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은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금양이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금양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모든 차트들이 3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의 그림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과연 이 최근에 가격의 고가 라인 자체가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고가 라인을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강한 종목이냐 강하지 못한 종목이냐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갖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고점 라인을 지금 전에 고점이 여기인데 오늘의 고가가 그 아래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회복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곳에서 놀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돈이 있는 곳.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냐. 코로나 사태가 돌발적 악재로 해서 주가가 대단히 많이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돌발적 악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하죠. 예.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 역발상 생각하면 이게 기회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일단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이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 봤었을 때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을 때 이 저점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종목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한 줄로 정의 내리자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형성했던 가격대 라인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갔느냐 아니면 더 오르지 못했느냐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전의 가격보다 더 높았다. 그건 돌발적 악재인 거고 이 차트의 주인은 내가 갈 길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차트라고 하는 거는 모든 세력들의 흔적, 발자취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래량과 가격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차트쟁이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차트 형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또 우리 회원님께서 차미남이라고 그래요. 얼굴이 잘생겨서 차미남이 아니라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차미남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차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투자라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가치 투자 분석도 있고요. 또는 뉴스를 이용한 투자 방법도 있고 혹은 저처럼 기술적 분석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들 가치 있는 투자 방법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기술적 분석을 투자를 해보신다 그러면 아마 그 매력에 퐁당 빠질 수 있으시거든요. 기술적 분석 투자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냐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가령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어떤 큰 기업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수조 원 달러의 수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기업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이 회사의 관계자예요. 그러면은 이 자신의 종목에 대해 가지고 미리 사겠습니까? 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미리 삽니다. 근데 미리 사는데 적게 사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사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사겠습니까? 엄청난 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많이 사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이 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도 한번 사봐. 이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사고 나면은 야, 친구야, 이거 너한테 좀 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뉴스고 공시고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본질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의 주인이고 이 기업의 주인이에요. 근데 어떤 좋은 뉴스가 있어. 근데 그 뉴스를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싶겠습니까? 알리지 않죠. 그 전에 이미 내가 살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물량을 사고 그 다음에 공시를 뿌리고 뉴스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소위 우리가 아는 개미들이 이 종목이 어떠한 뭐 임상 실험을 했다라든지 이게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든지 어떤 수출 계약을 했다라든지 이러한 뉴스를 내가 아는 순간 어떻다?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예요.
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뉴스예요. 이미 우리가 아는 뉴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예요. 다만 그런 뉴스가 있다고 봤었을 때는 이미 그거에 관련된 메이저들은 뭐 한다? 미리 사놓는다는 거죠. 그 미리 사놓은 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차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차트의 언어를 배우셔야죠. 누구와 함께? 차트 형님과 함께.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차트라고 하는 거는 돈의 흔적이 보이는 거고 돈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뉴스가 진짜 뉴스가 아니에요. 다만 뉴스라고 하는 거는 메이저들이 판을 짜고 판을 짜는데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개미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기네 물량을 조금씩 받아가야 되거든요. 고가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판단해야 되냐? 그 뉴스에서. 이게 이 뉴스의 이 재료의 지속성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좀 설명하다 보니까 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트의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그 차트가 이야기하려는 게 내가 이 주가를 어디까지 올릴 거야? 아니면 나는 지금 다 팔았어. 이제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능력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종목은 또 보시면 뭐 대림산업도 올라왔는데 대림산업의 모양이나 보시면 금양이나 모양이 다 비슷하거든요. HRS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제가 차트 보는 습관이 종목을 여러 개를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양이 다 똑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포스코라는 종목과 카카오라는 종목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카카오의 최근 2, 3년, 3, 4년의 흐름이 과거 포스코 2000년대 초반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흐름하고 동일하거든요.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라인과 움직이는 흐름 자체는 패턴 자체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차트가 만들어진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타이밍.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 것인가 그 타이밍을 사는 것이지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삼성전자를 산다 해서 삼성전자 주인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나에게 수익을 줄 때 우리는 사고 수익을 다 주었다면 그때 파는 거예요. 어느 종목이 되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종목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미인주를 찾으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카사노바처럼 이 종목과 저 종목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지 결혼하지 않는 거거든요. 주식 명언을 항상 기억하시고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국보나 금양, 대림산업, HRS, 이건홀딩스, 파워로직스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업종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빨리빨리 넘겨드려서 보였습니다만은 비슷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주가가 고가를 형성했던 그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은 좋은 종목, 낮으면은 좋지 않은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장 시작 전에도 이제 나스닥 흐름 계속 보고 왔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나스닥 흐름 자체가 대단히 좋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이 대단히 좋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장 자체도 그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큰형님이 나 가겠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국내 주식 같이 가는 거죠. 눈치 보면서. 야, 형이 갔는데 따라가야지. 쫄래쫄래하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형이 나 좀 피곤한데 좀 쉴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꼬그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유념하시고. 다만 지금은 아직은 상승세가 좀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포스코, 카카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세력들이 어떻게 또 핸들링 하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순서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